아직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 안 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에게 어떤 판매 방식이 맞는지 직접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사입 판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최종 정리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대행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부업이기도 하죠. 구매 대행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구매를 대신해주는 사업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저같은 구매 대행 셀러들이 소비자 대신 구매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해외 결제, 배송 대행지, 제품 검수, 통관 과정을 거쳐서 고객에게 제품이 배송되는 거죠. 네이버에 보면 제품명 앞에 해외라고 표기된 파란색 딱지 모양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쿠팡은 로켓 직구라고 표기되기도 하고 상색 페이지에 해외 배송을 직접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전부 저같은 구매 대행 셀러들이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는 구매 대행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 대행 셀러들은 제품을 어디서 보고 들고 오는 걸까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은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에서 제품을 소싱합니다. 90% 이상의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은 여기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건 마진율이죠.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사업 자체가 마진율이 딱 정해져 있다는 아니어서 명확하게 짚어주긴 힘들지만 대략적인 마진율은 15에서 2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구매 대행의 장점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내 마켓에서 구매한 뒤 해외 제품을 뒤늦게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자본 사업은 또 아닙니다.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비라는 게 월마다 고정 지출로 나가기 때문에 무자본 사업이라고 말하는 건 아예 틀린 말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론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판매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배송이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 배송이 느리니까 당연히 정산도 느리겠죠. 난이도가 쉬운 건 장점인데 반대로 경쟁자가 많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반복 작업이 많아서 좀 지루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 판매입니다. 구매 대행이 해외 제품을 대신 구매해서 배송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위탁 판매는 국내 제품을 대신 구매해서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해외냐 국내냐 나라만 다를 뿐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제품은 어디서 들고 오느냐? 국내 도소매 사이트인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에서 보통 제품을 소싱합니다. 이 도매국 사이트는 소매도 되고 도매도 되기 때문에 사입 판매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위탁 판매의 장점, 구매 대행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자본 사업이며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정산 역시 구매 대행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위탁 판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건데 구매 대행보다 배송 과정이나 물건 구매 과정이 단순해서 경쟁이 훨씬 심합니다. 경쟁이 심하니까 당연히 마진율도 떨어지고요. 재고 부족 이슈 또한 내가 직접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잘 판매되던 제품이 도매국에서 재고가 떨어져서 못 파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돈 벌기가 힘든 방식이 이 위탁 판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 사입 판매입니다. 사입 판매는 1688 사이트나 도매국에서 제품을 도매로, 즉 대량으로 들고 와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재고를 어디에 쌓아두냐면 국내 3PL 물류창고나 쿠팡 물류창고에 쌓아둡니다. 쿠팡에 보시면 자주 보이는 이 주황색 판매자 로켓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제품을 파는 판매자분들이 전부 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입 판매의 장점은 단순히 배송이 빠르고 마진이 높고 이런 요소적인 부분을 좀 떠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석 과정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게 되는데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 경쟁사의 제품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분석은 내가 사입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쌓아둔 재고를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다음은 도매로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놓고 판매하는 이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통의 시작이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네이버나 쿠팡을 통해서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 보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내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사업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매출 또한 이 사입 판매가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겨울 제품을 사입해서 직접 판매해 봤는데 2달 동안 약 1억의 매출을 냈습니다. 물론 시즌 제품이라 빨리 오른 것도 있지만 이 구매 대행을 할 때보단 훨씬 매출 상승폭이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입 판매의 단점은 자금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재고 리스크가 있고 난이도가 앞에 나온 두 판매 방식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초보가 바로 사입 판매를 시작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경험해보고 나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 사입 판매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경쟁자는 난이도가 쉬운 위탁 판매가 제일 많고 매출 성장 속도는 사입 판매가 가장 빠릅니다. 이 사입 판매가 매출은 빨리 오르지만 그만큼 재고와 자본 구매 부담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배송 속도는 구매 대행이 2주로 가장 느리고요. 이 영상을 다 보고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1:1 상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